지금부터 개장 준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프랑스 정치 불안과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트럼프로 연준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치에는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에서 마냥 나쁘게만 볼 것인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셀온의 움직임이 어제 두드러졌었죠. 외국인의 매도, 그 이후에 오늘의 수급 중요하겠고요. 시장은 그 다음으로 어떤 것에 주목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PC 남았고요. 한미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들도 더 남아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 대다수 반등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술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딱 하루 남겨두고 하이닉스 반등 움직임, 더불어 소부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다 같이 상승이고요. 리튬과 더불어서 분리막까지 이제 공급 업체들의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바이오 안에서는 희비가 다소 교차하는데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이 잘 나왔습니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오히려 장기 주사제 쪽인 펩트로는 빠지고요. D&D 파마텍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상승한 움직임 프리마켓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체크해보죠. 최근 들어서 노란 봉투법,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로봇주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의 대미 투자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1% 상승 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도 0.7%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과 원전, 방산까지 다 같이 빨간불 들어오면서 어제 한미회담으로 새로 나왔던 섹터들이 반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될지 어제 하락에 이제 마무리가 다 됐을지도 봐야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등락을 보실까요? 대다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드린 조선과 원전 대다수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11%의 급등 움직임, 그리고 어제 빠졌던 아난티가 또 경협주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의 반등 움직임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서 전략 세워보시죠. 먼저 한미회담 수혜주 어제 한 판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반응을 했던 종목들인데요. 위쪽으로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의제를 반영했던 조선과 LNG 수입, 알래스카 LNG 합작법인 한미일 협업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남북 경협까지 이제 10월 가을까지 에이펙 앞두고 반등 추세 그려갈까요? 라는 질문을 이 시간대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섹터는 대다수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한 이후로 정규장에는 오전장 윗꼬리가 달리면서 대다수 하락으로 반전되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조선 안에서는 미국 해군의 MRO에 진출하는 삼성중공업과 지주사인 H현대, 그리고 태광 성강밴드 같은 LNG 구입과 관련된 종목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대다수 파란불로 전환됐다는 측면에서 세론이 짙었구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밑에 쪽은 대미투자 협력 측면으로 모아드렸는데요. 원전 대다수 빠졌고 이 대미투자 확대 결정 내린 현대차도 빠졌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주들만 상승 움직임이 나왔고 대한항공, 고려아연 같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고민이 들죠. 셀온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재료가 다 기존의 주가에 반영되고 이제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가장 깊은 고민으로 반영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전인데요. 일단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 위주로 전해드리면 어제까지 나왔던 내용은 한미 협력이 구체화될 거라는 기대감이었었죠. 그런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정규장에도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뉴스 다시 반영할 것인가에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 미국의 원전 시장 본격 진출합니다. 이번에 계약과 관련돼서 뭔가 재조정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기대치였었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데 희망 시나리오를 크게 가져봅니다. 지금 한수원, 아마존, 그리고 미국의 SMR 개발사로 엑스에너지, 익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DLENC가 지금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기업이 지금 SMR 관련해서 MOU 체결했습니다. 구두 계약이라서 법적으로 뭔가 가장 강력한 계약으로 보기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세 기업이 같이 사업을 하겠다. 원팀이죠. 그러니까 코리아 원팀 같이 합쳐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팀코리아와 US, 팀코러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엑스에너지에서 개발한 SMR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의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그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3년도에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SMR 관련한 사업을 미국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계약이 의미 있다라고 업계에선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미국의 에너지 개발 업체인 페르미 아메리카, 지금 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LNG 사업을 구체화시키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페르미 아메리카와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손잡기로 했고요. MOU 체결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팀코리아에 있어서, 팀코러스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할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미국의 센트루스라는 기업과 3자 MOU를 또 맺어서 농축 우라늄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까지 구체화됐습니다.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윤곽을 드러낸 MOU였다라는 해석들이 함께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유가는 곧 $60가 깨질 거라고 보면서 여기서 대체 에너지로 자리 잡을 원전에 주목하자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중심의 원전 내러티브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주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커진 자리에서 들어가긴 위험합니다라는 내용이 이번 주 반복적으로 전략으로 나왔는데요. 다시 볼 수 있는 자리인지 오늘 이 부분을 개장 중계 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오클로, 코미코 같이 올라가면서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 괜찮았고요. 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어제 전일자 등락입니다.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한수원의 한전기술, 한전산업 모두 다 낙폭 크게 형성됐고요. 살아남은 종목은 이제 농축 우라늄 MOU 체결한 포스코 인터와 BHI입니다. 어제 살아남은 종목 그 외에 기술적으로 이제 부담을 조금 덜어낸 종목으론 다시 볼 수 있을지 보셔야겠는데요. 반갑게도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낙폭에 비하면 다소 좀 아쉽죠. 0.95% 상승입니다. 하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 시장 미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보는 대장이죠. BHI는 어제 선방했는데 오늘 빠지네요. 지금 한전기술은 또 0.8% 비슷한 등락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 대장주 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결국 원전에 있어서 이 원전소를 짓는 건 건설사다라면서 LNG 내러티브를 감안해 봤을 때 국내 건설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 이 대안은 원전과 LNG. 두 번째로 원전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익히 체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했을 때 국내 시공사의 원전 짓는 경험은 굉장히 풍부하고요. 따라서 중국, 러시아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국내 건설사들이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 홀텍과 협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페르미 아메리카, 미정부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전 확대에 나설 거다.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 간밤에 MOU 체결했다는 점 업데이트 해드렸죠. 세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중간 단계인 이 LNG가 지금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이 있는데요. 미드스트림에 있어서 우리 건설사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NG 수출 터미널 확대하는 움직임이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설사 위주로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우건설, 삼성 E&A, 현대건설. 밑에는 4기업을 커버리지 같이 올렸길래 체크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탑픽은 현대건설과 삼성 E&A입니다. 미국 그리고 원전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개화 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단연 현대건설이다라고 보면서 102,000원 보고 있고요. 삼성 E&A도 화공과 LNG 수주 따낼 기회를 가져갈 것으로 보면서 4만 원, 대우건설 DLENC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주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재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최근 낙폭이 가했죠. 개별적인 붕괴 사고까지 악재를 맞이하면서 6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102,000원, 키움증권에서 보고 있는 102,000원의 목표가까지 여력 주목해도 될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다음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파트 2, 우리의 대장주 조선입니다.
반가운 뉴스가 두 가지 업데이트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미 일정에 이제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을 했죠. 이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뭔가 내용이 있을까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속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제 새롭게 진출하는 MRO의 뉴키 삼성중공업 외에 기존 대장 두 기업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MRO 관련해서도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고배를 마셨던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죠.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MRO 사업 관련해서 숏리스트에 우리의 원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화, HD, 현대 원팀으로 꾸려서 이번에 거의 최종 사업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숏리스트에 선정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종 사업자 선정 기대감 지속되면 서플라이 체인 주가에 반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단연 보셔야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으로 범한 퓨얼셀, 그리고 STX 엔진, 국내 방산주까지 눈여겨보자 합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범한 퓨얼셀 급등하는데 의문을 모르셨을 텐데요.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숏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한 수혜를 받아가게 된다면 범한 퓨얼셀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 더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오늘 전략에도 참고해보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라이릴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 임상 3상 결과 잘 나왔고 비만 환자들 10% 이상 체중 감소했습니다. 계속 장기 주사제로 봐야 될지 이제 경구용으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 D&D 파마텍 올릭스로 좁혀가야 될지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도 분위기 계속 좋은 가운데 잠시 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이 내용 구체화시켜 볼게요. 네, 시장 출발까지 한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빠졌던 그 부분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될지 궁금한데요. 호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의 호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호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3,179선 반등을 도모하는데 거의 보합권이라 미미하고요. 코스닥은 800선 지키는 정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B인베스트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빠졌던 종목들이 대다수 프리마켓에서 올라오길래 기대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거든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세론 분위기 오늘 뒤집을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원전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재료,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대응에 있어서 어제와 다르게 좀 공격적으로 봐도 되는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내적으로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변수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기보다는 종목별로 섹터별로 잘 구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원전이라든지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망감에 따른 혹은 이제 이벤트 소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잠시 이제 나온 상황. 만약에 이것은 이제 되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증시가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경계감은 저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았다기보다는 일부 시가총액 대형주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애플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지수도 그렇고 대장주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반등세는 혹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씩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만하지만 장 중후반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연속성에 있는 힘이 나오는 부분은 거래 대금이 좀 달려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이제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언제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장중에 저는 11시, 12시 기점으로 그러니까 장 초반의 흐름이 거래 대금이 풍부한 상황이다 그러면 후반까지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또 신중한 모습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들이 좀 펼쳐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를 해석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다시 또 유동성 풍부해지고 시장 방향성이 명확해질지 지금 소부장단에서도 반등이 일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디데이 딱 하루 전인데 여기에서의 전략 측면에서 뭔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이세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한 레포트들이 막 쏟아지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매도 의견은 한 분 있고 중립 의견은 약 6명에서 8명 정도가 지금 중립 의견이고 나머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는 지금 목표가를 상향을 한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결국에 이제 큰 이벤트를 앞두고 가격의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다시 한번 신고가 그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반도체 소부장 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내일 숫자가 열려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70% 이상에서 계속 플레이가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웰 아키텍처에 힘입어서 루빈이라고 하는 신제품의 일정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지연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했었을 때 두 가지가 모두 괜찮다면 아마 엔비디아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소부장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려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라서요. 반등세가 한번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럼 지금 사도 안 된다는 건가요? 왜냐면 이전부터 삼성이랑 하이닉스 모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전적으로 동의 주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릴 때마다 사시는 것은 저는 여전히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실 때는 타이밍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미리 살 것이냐 아니면 보고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는 보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을 때 소부장주들도 사실 본연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지만 몇몇 종목분들을 빼고는 계속해서 좀 눌림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시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SNS텍과 같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추세가 더 괜찮은 소부장 주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 지금 통틀어서 한미 정상회담 세론 이야기를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지금 조선 분위기의 반등이 두드러집니다. 호가에서도 좋아서요. 원팀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제 리스트까지 선정이 됐어요. 네. 다시 기대 걸어볼 수 있는 새 모멘텀이 등장했다. 지금 기술적 조정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조정이 나온 것 같지도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렇죠.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어제 조선 기자재단은 힘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엔진이라던가 이제 LNG 관련된 기업들은 힘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온 게 하나그룹이 지금 7조 원 투자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지금 조선주들 반등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소식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모멘텀 추가 투자 이야기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새롭게 조선주를 다시 이끌어갈 것인가 장중의 움직임 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여전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 문 열고 이야기 이어갈게요.